고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확인이 됐고,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이 뭘까? 인플레이션이 아닐까 싶죠? 다음 주 예정된 FOMC 회의 이전에 마지막 인플레이션 CPI를 이제 시장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더 프리미어 강간호 대표 나오셨는데요.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금 미장이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고용이 많이 꺾였고 경기 둔화 내지 침체에 대한 걱정도 분명히 시장 내에서는 있는데 네. 지수는 계속 가요. 신기해요, 이게. 왜 신기하죠? 그런 거죠? 예. 강세장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뭐 한 두 가지 정도 강세장의 신호 중에 뭐 특징들이 있는데, 이게 뜨뜻미지근한데 빠질 것 같지 않고 자꾸 가잖아요. 네. 또 나중에 이제 제가 공포 탐욕 지수 보여드릴 텐데 그것도 50 초반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데 장은 또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근심의 벽을 타고 가는 게 강세장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현상이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터치를 해드리면, 오늘 앞 시간에 이제 다른 패널 분들이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오라클이 이제 아주 핫 이슈잖아요. 네. AI에 관련된 기대감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상승작용. 그래서 지금 최근까지는 뭐 엔비디아가 가장 강력하게 올라왔던 대장주다 하라면 포스트 엔비디아는 또 어디냐라고 하면서 뭐 AVGO도 올라갔었고, 최근에는 또 뭐 알리바바도 좀 힘을 쓰는 것 같고, 또 그 다음으로는 또 어디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또 뭐 오라클도 막 오늘 시간에서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은 아직 도망갈 때가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엔비디아의 소위 약발이 끝난다 싶었는데 이제 엔비디아 뒤를 이어서 이제 내가 있다. 구원투수들이 하나씩 나왔잖아요. 뭐 메타부터 알파벳, 애플, 뭐 최근에 브로드컴, 이제는 또 오라클. 다음은 또 그럼 뭘까? 뭐 이런 생각인데 보면 다 빅테크, 반도체, IT, 대형주, 성장주 다 이런 영역들이란 네. 말이죠. 그 요렇게만 딱 안에서, 근데 워낙 이제 시가총액이 크니까 그렇죠. 요 안에서만 해도 다 끌고 가네요. 신기해요. 그게. 예, 빅테크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해졌다.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빅테크들이 끌고 가는 장이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엔비디아를 혹시 이제 잘 기억하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2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잖아요. 그리고 가이던스도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최근 몇 달 동안 매주 나오면서 말씀드린 게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EPS 성장률이 뭐 35%, 40% 내년에도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보면서 PER이라는 걸 선행을 우리가 볼 때 35배 정도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35배도 절대적으로는 높습니다만은 성장률에 대비해서 볼 때는 그렇게 높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차트에 나오죠. 엔비디아가 어느덧 선행 PER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30배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PER이라는 게 EPS 그로스, EPS 성장률의 역수잖아요. EPS가 15에서 20% 정도 더 올라간다고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올린 거예요. 네. 이익이 더 나을 거다. 앞으로 이익이 AI 쪽이 괜찮아가지고 이익이 더 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익을 올려버리니까 PER은 내려가요. 그러니까 비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35가 뭐 그래도 저는 괜찮을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30으로 오니까 이게 더 여기서 아니 그럼 다시 35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거꾸로 보면은 한 여기서 15%, 20%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기대감들을 계속적으로 가지게 하는 지금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엔비디아가 반도체 지수를 끌고 올라갔잖아요.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밑에 RSI로 표현된 그 수치들 한번 보시죠. 50선까지 두 군데다 다 내려왔댔어요. 근데 최근에 50선 조금 올라왔는데도 지수들은 어떻습니까? 사상 최고치 수준에 지금 계속 있거든요. 네. 아니 RSI가 50선까지 내려와 있는데 지수들이 사상 최고치를 간다? 더 이게 과열되려면 RSI가 어디 가면 과열이라고 했죠, 제가? 70을 이상으로 위로 뚫고 올라가는 데는 과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거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지금 도망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느끼게 RSI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인플레이션을 한번 보죠. 인플레이션이 남았습니다. 오늘 밤 PPI, 내일 CPI. 이제 다음 주 FOMC 전에 이제 최종 약간 검사 받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고용 많이 꺾였다는 게 여러 차례 또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CPI만 여쭤볼게요. 인플레이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지난번에 봤을 때
PPI가 생각보다 좀 높게 높게 나왔죠. 뛰었잖아요. 예, 선행. 그러니까 PPI라는 게 뭡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이게 이제 공장으로 들어갈 때 물가 지수잖아요. 근데 이걸 만들면 그게 어디로 전가되죠? 제품에 전가돼 가지고 소비자들이 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PPI가 전월에 조금 올라갔던 게 지금 차트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올라갔던 게 금월 그리고 다음 달의 CPI에 지금 영향을 줄 거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지금 조금 적게 나온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제대로 갈 것인데 혹시 전월에 PPI가 많이 나온 것 같이 CPI가 뭐 지금 코어 PC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소비자 물가지수 관련되는 지표들이 혹시라도 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금리 인하를 조금 늦출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연속 2번 하는 건 좀 무리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시장이 조금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는데 아까 그 전시관에 보니까 우리가 그 CME에서 한 그 금리 인하 그 타이밍이나 그 가능성을 본 확률을 쭉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금년 안에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릴 때만 해도 시장에서 보는 컨센서스는 금년 안에 금리 인하를 2회 내년 1분기 내에 1회. 그래서 지금부터 한 7개월 안에 3번 정도 할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완전히 뷰가 바뀌었습니다. 금년 안에 2번을 지금 생각을 하다가 지금 3번까지도 생각하는 그 전망치로 갔고 내년 1, 2월 안에 한 번을 더 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7개월 안에 3번이 아니라 4번까지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CPI 상당히 중요한 그 지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국채금리 움직임을 또 주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뭐 10년물, 단기물은 좀 많이 떨어졌고 장기물도 떨어지긴 했지만 좀 덜 떨어졌고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차도 좀 벌어지고 있는 양상인 거고 이거는 우리 증시에 대입을 하면 어떤 시사점이 있는 저는 겁니까? 일단 단기채 뭐 2년짜리 예를 이제 제가 들고 싶은데 말이죠. 지금 쭉 내려와 있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제가 금방 금리 인하를 3회나 4회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년물 차트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3.6선에서 지금 벌써 3, 4회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오른쪽에 이제 10년물 보시면 쭉 내려와서 4.1% 선까지 이렇게 이제 내려와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우려,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남았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죠. 어쨌든 쭉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야, 이게 금리 떨어질 때 보면 장기물들은 골프채 긴 거와 마찬가지로 한 번 스윙할 때 진폭이 심합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도 팍 내려오고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가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진동을 하는데 뭐 장기채를 사신 분들은 조금 투기적으로 강하게 이제 들어오는 이제 투자가들이 많다 그러면 장기채 수익률이 푹푹 내려가죠. 장기채 수익률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장기 채권의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안전자산 그런 생각으로 야 미국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니까 미국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는 수요들이 이제 올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아니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해서 나는 장기적으로 더 계속 갈 거다라고 이제 배팅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언급드린 CPI나 PPI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장기채를 공격적으로 산 분들은 손해를 오히려 볼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네. 오히려 되튀면은 손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장기채보다는 좀 단기채 쪽으로 좀 보고서 당분간은 좀 방어적으로 가시고 만약에 CPI나 PPI가 우리 생각대로 내지는 생각보다 좀 덜 나온다 그러면 장기채도 유효한 전략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의 시대는 이제 끝나가는 겁니까? 요즘 엔비디아의 아성을 넘나드는 뭐 브로드컴, 오라클도 그렇고 계속 등장하니까 차트 하나 더 볼까요? 네, 이제 보시죠. 오늘 오라클의 날이니까 엔비디아하고 오라클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근데 네. 엔비디아 차트를 쭉 보시면 아주 뭐 많이 올라왔잖아요. 최근에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뭐 이제 170불 선에 있는 건데 그 다음은 뭐가 될 거냐라고 우리가 했었는데 이제 뭐 브로드컴 또 있었고 최근에 이제 알리바바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이제 오라클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만약에 시간에서 지금 뭐 플러스 30%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시장에서 지금 목표 주가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접한 280불 선도 넘어가는 그런 주가가 형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혹시라도 그 뭐 오라클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가 있다 그러면 오늘
바로 300불을 간다 그러면 이걸 쥐고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할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하고 좀 더 지켜보는 게 낫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 알리바바가 있습니다. 하나만 간단히 언급해 보면요. 알리바바는 선행 PER로 봤을 때 이 중국 기업이잖아요. 중국의 기업인데 미국의 DR로 상장돼 있거든요. 상장이 낮습니다. 10배 중반에 위치돼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뭐 오라클도 그렇고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30배에서 40배 여기 있는 그 주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리바바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이동하는 그런 수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